노년의 황금기를 빛내는 50가지 버킷리스트.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클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 새로운 걸 시작하기엔 늦었어. 아니면 젊었을 때 못했던 것들, 이제는 영영 할 수 없겠지. 하는 생각 말이죠. 하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인생의 가장 풍요로운 계절은 바로 지금 여러분이 살고 계신 이 순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첼리스트 파블로 카잘스는 93세의 나이에도 매일 첼로를 연습했습니다. 누군가 물었죠. 선생님, 왜 아직도 연습을 하십니까? 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나는 아직도 발전하고 있으니까요. 오늘 준비한 50가지 버킷리스트는 단순한 목록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더욱 의미 있고 풍요롭게 만들어줄 인생의 나침반입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으셔서 천천히 들어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는 항목이 분명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1. 자서전 쓰기. 여러분의 인생 이야기는 그 자체로 한 편의 대하소설입니다. 어린 시절의 추억부터 청년기의 도전, 중년의 성취까지 자서전을 쓰는 것은 단순히 과거를 기록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삶을 재해석하고 의미를 발견하는 여정입니다. 손으로 쓰든 컴퓨터로 타이핑하든 녹음기에 녹음하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의 목소리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남기는 것입니다. 손주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유산이 될 것입니다. 2. 새로운 언어 배우기. 나이 들어서 외국어를 배우기엔 너무 늦었어라고 생각하시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은 치매 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스페인어, 일본어, 프랑스어, 어떤 언어든 좋습니다. 하루 10분씩이라도 꾸준히 하면 6개월 후에는 간단한 대화가 가능해집니다. 요즘은 무료 앱들도 많으니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나라를 여행했을 때 현지 언어로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순간의 뿌듯함이란. 3. 악기 배우기. 음악은 나이를 초월합니다. 피아노, 기타, 우쿨렐레, 하모니카, 어떤 악기든 좋습니다. 손가락을 움직이고 악보를 읽는 것은 뇌를 자극하는 최고의 운동입니다. 처음엔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과정입니다. 매일 조금씩 연습하다 보면 어느새 좋아하는 노래 한 곡을 완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때의 성취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4. 명상과 요가 시작하기. 바쁘게 살아온 인생, 이제는 내면의 평화를 찾을 시간입니다. 명상은 단 5분만 해도 놀라운 효과를 가져옵니다. 마음이 고요해지고 불안이 줄어들고 현재 순간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요가는 관절을 부드럽게 하고 균형 감각을 키워줍니다. 시니어 요가 클래스는 천천히 진행되니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매트 위에서 보내는 30분이 하루 전체를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5. 디지털 리터러시 향상시키기. 디지털 세상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스마트폰을 자유자재로 다루고 화상통화로 손주들과 소통하고 온라인 뱅킹을 안전하게 이용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삶을 훨씬 편리하게 만들어줍니다. 주민센터나 도서관에서 무료로 진행하는 스마트폰 교실에 참여해 보세요. 처음엔 어렵게 느껴지겠지만 배우고 나면 새로운 세상이 열립니다. 유튜브로 좋아하는 영상을 보고 카카오톡으로 친구들과 수다를 떨고 온라인 쇼핑으로 집 앞까지 배달받는 편리함을 누려보세요. 6. 평생 교육 프로그램 수강하기.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전국의 평생교육원, 문화센터,
대학의 시니어 대학에서는 다양한 강좌를 제공합니다. 역사, 철학, 문학, 과학. 젊었을 때 배우고 싶었지만 시간이 없어 미뤄뒀던 과목들을 이제 마음껏 공부할 수 있습니다. 같은 관심사를 가진 동년배들과 함께 공부하는 즐거움도 덤입니다. 수업이 끝난 후 카페에서 나누는 대화들은 또 다른 배움의 장이 됩니다. 7. 예술작품 창작하기. 그림, 서예, 도예, 자수. 손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행위는 마음을 치유합니다. 재능이 있고 없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창조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기쁨입니다. 수채화 물감을 종이에 번지게 할 때, 붓으로 한자 한자 정성껏 쓸 때, 물레를 돌려 그릇을 빚을 때, 그 순간만큼은 오로지 그 일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힐링입니다. 8. 댄스 배우기. 왈츠, 탱고, 라인 댄스, 줌바. 춤은 즐거운 운동입니다. 음악에 맞춰 몸을 움직이면 자연스럽게 웃음이 나옵니다. 심장 박동수가 올라가고 칼로리가 소모되고 엔돌핀이 분비됩니다. 파트너와 함께 추는 춤은 사회적 교류의 장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함께 웃고 함께 성장하는 시간. 일주일에 한 번 댄스 수업이 있는 날이 가장 기다려지는 날이 될 것입니다. 9. 사진 촬영 기술 익히기. 세상은 아름다움으로 가득합니다. 사진은 그 아름다움을 포착하는 예술입니다. 비싼 카메라가 필요한 건 아닙니다. 스마트폰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산책하면서 만나는 꽃 한 송이, 카페 창가로 들어오는 햇살, 손주의 해맑은 미소, 일상 속 특별한 순간들을 사진으로 남겨보세요. 시간이 지나 그 사진들을 볼 때 그때의 감정이 고스란히 되살아날 것입니다. 10. 요리 기술 발전시키기. 평생 해온 요리일 수도 있고 퇴직 후 처음 시작하는 요리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괜찮습니다. 새로운 레시피에 도전하고 다른 나라 음식을 만들어 보고 자신만의 레시피를 개발해 보세요. 요리는 창조 행위입니다. 재료를 손질하고 불 조절을 하고 간을 맞추는 모든 과정이 명상과 같습니다. 그리고 완성된 음식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누는 순간의 행복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11. 오래된 친구와 재회하기. 살다 보면 소원해진 친구들이 있습니다. 바쁜 일상에 치여 혹은 사소한 오해로 연락이 끊긴 친구들. 이제 그들에게 먼저 연락해 보세요. 잘 지내? 단 3글자면 됩니다. 카페에서 만나 옛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젊었을 때의 추억을 나누고 지금의 삶을 이야기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시간. 그것만으로도 삶은 훨씬 풍요로워집니다. 12. 봉사활동 참여하기. 베푸는 삶은 받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을 줍니다. 복지관에서 어르신들께 식사 배식을 돕거나 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거나 유기동물 보호소에서 동물들을 돌보거나 여러분의 시간과 경험, 따뜻한 마음이 누군가에게는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봉사하는 과정에서 여러분 자신도 치유받고 성장합니다. 주는 만큼 받는다는 말이 정말 맞습니다. 13. 손주들과 특별한 시간 보내기. 손주들은 할머니, 할아버지의 인생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하지만 바쁜 부모들 때문에 손주들과 깊이 있는 시간을 보내기 어려울 때가 많죠. 한 달에 한 번 손주와 단둘이 특별한 데이트를 해보세요. 박물관에 가거나 공원에서 산책하거나 함께 쿠키를 굽거나 그 시간은 손주에게도 여러분에게도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입니다. 14. 가족 역사 정리하고 공유하기. 우리 가족은 어디서 왔을까요? 증조 부모님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가족의 뿌리를 찾아보세요.
족보를 정리하고 가족 사진을 모아 앨범을 만들고 가족의 이야기를 글로 남기세요. 이것은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유산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어떤 역사를 거쳐 지금 여기 있는지를 아는 것은 정체성의 뿌리가 됩니다. 15. 동호회 활동 시작하기. 등산, 사진, 독서, 낚시. 어떤 취미든 좋습니다.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모여 활동하는 것은 큰 기쁨입니다. 정기적인 모임은 삶의 리듬을 만들어줍니다. 다음 주 목요일에 등산 간다는 기대감은 일주일을 활기차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동호회 친구들은 노년의 든든한 지원군이 됩니다. 16. 지역사회 활동 참여하기. 우리 동네를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일에 참여해 보세요. 주민자치회, 마을 도서관 운영위원회, 공원 가꾸기 봉사. 작은 참여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이웃을 알아가고 우리 동네에 애착이 생기고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소속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가 지역사회 발전에 큰 도움이 됩니다. 17. 멘토링하기. 평생 쌓아온 여러분의 지식과 경험은 보물입니다. 그것을 후배들과 나눠보세요. 은퇴자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청년 창업가들에게 조언을 해주거나 대학생들의 진로 상담을 해주거나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과정에서 여러분도 배우게 됩니다. 세대를 잇는 다리가 되는 것, 그것도 의미 있는 일입니다. 18.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기. 강아지나 고양이 한 마리가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매일 산책을 나가게 되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되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고받게 됩니다. 물론 책임감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얻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외로움이 사라지고 웃을 일이 많아지고 삶에 활력이 생깁니다. 반려동물은 진정한 가족이 됩니다. 19. 정기적인 가족 모임 주최하기. 한 달에 한 번 온 가족이 모이는 날을 정해보세요. 여러분 댁이 될 수도 있고 식당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정기적으로 얼굴을 보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바쁜 일상에서 가족은 자칫 소홀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정기적인 모임은 가족의 유대를 강화합니다. 함께 식사하고 웃고 서로의 안부를 묻고 그 시간이 쌓여 가족의 역사가 됩니다. 20. 편지 쓰기 습관 들이기. 디지털 시대지만 손편지의 감동은 여전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정기적으로 편지를 써보세요. 감사의 마음, 응원의 메시지, 그저 안부를 묻는 짧은 글이라도 좋습니다. 받는 사람은 그 편지를 오래오래 간직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그 편지는 여러분의 목소리로 남아 사랑하는 이들을 위로할 것입니다. 21. 버킷리스트 여행지 방문하기. 평생 가보고 싶었던 그곳, 이제 가보세요. 파리의 에펠탑, 이탈리아의 베네치아, 일본의 교토, 제주도의 올레길, 어디든 좋습니다. 패키지 여행이 부담스럽다면 자유여행으로, 해외가 부담스럽다면 국내로. 중요한 건 새로운 곳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낯선 거리를 걷고 새로운 음식을 맛보고 다른 문화를 경험하는 것. 그것이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22. 온천 여행 다니기. 따뜻한 온천수에 몸을 담그면 모든 피로가 녹아내립니다. 한국은 천혜의 온천 자원을 가진 나라입니다. 부곡온천, 수안보온천, 온양온천, 전국 곳곳에 좋은 온천들이 많습니다. 온천 여행은 건강에도 좋고 마음도 편안해집니다. 배우자나 친구와 함께 1박 2일 온천 여행을 떠나보세요. 느긋하게 온천욕을 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푹 자고 오면 몸도 마음도 새로워집니다. 23. 국토 순례하기. 우리나라 곳곳을 천천히 걸어서 여행해 보세요. 제주 올레길, 지리산 둘레길, 서울 둘레길. 잘 조성된 트레킹 코스가 많습니다. 한 번에 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한 구간씩 천천히 걸어가면 됩니다. 걷다 보면 우리나라의 아름다움을 재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걷는 것 자체가 훌륭한 운동이 됩니다. 24. 배낭여행 도전하기. 배낭여행은 젊은이들 것이라는 편견을 깨보세요. 시니어 배낭여행족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무거운 짐 대신 작은 캐리어 하나로 혹은 가벼운 배낭 하나로 떠나는 자유로운 여행. 민박에 묵거나 게스트하우스에 묵으면서 다른 여행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젊은 여행자들은 시니어 여행자의 경험담에 귀 기울이고 여러분은 젊은이들의 열정에서 활력을 얻습니다. 25. 기차여행 즐기기. KTX로 부산까지 2시간 반, 강릉까지 2시간. 하지만 빠른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느린 기차, 무궁화호나 ITX를 타고 천천히 가는 여행도 운치가 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거나 그저 멍하니 생각에 잠기는 시간. 기차 여행은 목적지도 중요하지만 과정 자체가 여행입니다. 26. 템플스테이 경험하기. 사찰에서 하루나 이틀을 지내보세요. 스님들의 일상을 함께하며 새벽 예불에 참여하고 바로 공양을 하고 명상을 하고 사찰 주변을 산책합니다. 모든 것이 느리고 고요합니다. 핸드폰을 멀리하고 세상의 소음을 차단하고 오로지 나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 템플스테이를 다녀오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27. 크루즈 여행 떠나기. 크루즈는 시니어에게 최적화된 여행입니다. 짐을 풀고 다시 쌀 필요 없이 배 안에서 편안히 지내면서 여러 나라를 여행할 수 있습니다. 선상에서는 다양한 공연과 강좌, 액티비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좋아하는 것을 선택해서 즐기면 됩니다. 그리고 항구에 도착하면 그 나라를 구경합니다. 편안하면서도 풍성한 여행이 가능합니다. 28. 캠핑 체험하기. 자연 속에서 하룻밤을 보내는 경험은 특별합니다. 요즘은 편안한 글램핑 시설이 많아 캠핑 초보자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 저녁에는 모닥불 앞에 앉아 별을 보고 아침에는 새소리에 잠에서 깹니다. 도시 생활에서는 잊고 살았던 자연의 리듬을 몸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29. 지역 축제 참여하기. 전국 곳곳에서 1년 내내 다양한 축제가 열립니다. 보령 머드축제, 진주 남강유등축제, 안동 국제 탈춤 페스티벌, 한평 나비축제. 각 지역의 특색을 살린 축제들입니다. 축제는 그 지역의 문화를 가장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기회입니다. 현지 음식도 맛보고 공연도 보고 체험 프로그램에도 참여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30. 역사 유적지 탐방하기. 우리나라는 5,000년의 역사를 가진 나라입니다. 경주, 부여, 공주, 전주. 역사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도시들을 방문해 보세요. 유적지를 거닐며 그 시대를 상상해 봅니다. 박물관에서 유물을 보며 조상들의 지혜를 배웁니다. 역사 여행은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시간 여행입니다. 30일. 매일 산책하기. 가장 간단하지만 가장 효과적인 운동이 걷기입니다. 하루 30분, 동네 한 바퀴를 걷는 것만으로도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아침 산책은 하루를 상쾌하게 시작하게 해주고 저녁 산책은 하루의 스트레스를 풀어줍니다. 계절의 변화를 느끼고 이웃과 인사를 나누고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
산책은 몸과 마음을 모두 건강하게 만듭니다. 32. 건강검진 정기적으로 받기. 예방이 최선의 치료입니다. 국가에서 제공하는 무료 건강검진을 빠짐없이 받으세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추가 검사도 받으세요. 건강은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가 가능한 병들이 많습니다. 검진 결과를 잘 관리하고 의사의 조언을 따르고 필요한 경우 생활 습관을 개선하세요. 33. 새로운 운동 시작하기. 수영, 자전거, 배드민턴, 탁구, 게이트볼. 평생 해보지 않은 운동에 도전해보세요. 시니어 스포츠 센터에서는 나이에 맞는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운동은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근력을 유지하고 심폐기능을 강화하고 균형 감각을 키우고 골다공증을 예방합니다. 그리고 함께 운동하는 친구들을 사귈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34. 건강한 식습관 만들기. 우리 몸은 우리가 먹는 것으로 만들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는 건강을 위해 먹는 습관을 들여야 할 때입니다. 채소를 더 많이 먹고 가공식품을 줄이고 물을 충분히 마시세요. 하루 3끼를 규칙적으로 먹고 과식하지 않고 천천히 씹어 먹습니다. 작은 변화들이 모여 큰 차이를 만듭니다. 건강한 식습관은 장수의 비결입니다. 35. 수면의 질 개선하기. 나이가 들수록 숙면이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양질의 수면은 건강의 필수 요소입니다. 수면 환경을 개선해 보세요. 어두운 침실, 편안한 침구, 적절한 온도. 잠들기 전 루틴을 만드세요. 따뜻한 물로 샤워하고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고 차분한 음악을 듣습니다. 카페인은 오후 이후에는 피하고 낮잠은 30분 이내로 제한합니다. 좋은 수면은 다음 날의 활력을 만듭니다. 36. 스트레스 관리법 익히기. 인생에서 스트레스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어떻게 관리하느냐입니다.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으세요. 산책, 독서, 음악 감상, 정원 가꾸기, 친구와의 수다. 무엇이든 좋습니다. 스트레스를 느낄 때 나는 이렇게 한다는 방법을 가지고 있으면 삶이 훨씬 평온해집니다. 깊은 호흡만으로도 긴장이 풀리는 것을 경험해 보세요. 37. 치아 건강 지키기. 건강한 치아는 삶의 질을 좌우합니다. 정기적으로 치과를 방문하고 스케일링을 받고 필요하면 치료를 받으세요. 매일 올바른 방법으로 양치질하고 치실을 사용하세요. 잘 씹어 먹을 수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즐기고 영양을 제대로 섭취하고 소화를 잘 시키려면 건강한 치아가 필수입니다. 38. 시력과 청력 관리하기. 눈과 귀는 세상과 소통하는 창입니다. 시력이 떨어지면 안경을 맞추고 청력이 약해지면 보청기를 고려하세요. 부끄러워할 일이 아닙니다. 정기적으로 안과와 이비인후과를 방문하세요. 작은 불편함을 참다가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잘 보고 잘 들을 수 있어야 삶을 제대로 즐길 수 있습니다. 39. 근력 운동하기. 나이가 들면 근육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하지만 운동으로 이를 방지하고 개선할 수 있습니다. 가벼운 아령 운동, 밴드 운동, 맨몸 운동. 집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근력은 낙상을 예방하고 독립적인 생활을 가능하게 합니다. 일주일에 2~3번, 20분씩만 투자해도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엔 가볍게 시작해서 천천히 강도를 높여가세요. 40. 정신건강 돌보기. 몸만큼 마음도 중요합니다. 우울감이 지속되거나 불안이 심하거나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감정이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정신건강의학과 방문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상담을 받는 것은 약한 것이 아니라 용기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건강해야 몸도 건강하고 삶도 행복합니다. 40일 유언장 작성하기. 이 주제가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준비된 마무리는 사랑하는 이들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입니다. 재산 분배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바람을 명확히 적어두세요. 어떤 장례를 원하는지, 어떤 유품을 누구에게 남기고 싶은지, 사랑하는 이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지. 유언장은 삶을 정리하고 의미를 되새기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42. 생전 장례 계획하기. 자신의 장례를 스스로 계획하는 것은 책임감 있는 행동입니다. 가족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수인은 어떤 것을 입고 싶은지, 어떤 음악을 틀어주길 원하는지, 영정 사진은 어떤 것을 쓸지 미리 정해두면 가족들이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것은 삶을 더 충실히 사는 방법입니다. 43. 기부와 나눔 실천하기. 물질적 유산도 중요하지만 세상에 남기는 선한 영향력도 의미 있습니다. 정기 후원, 재능 기부, 물품 기부.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세요. 큰 돈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매달 10,000원씩 후원하는 것도 누군가에게는 큰 도움이 됩니다. 나눔은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행복하게 만듭니다. 44. 가훈 만들기. 우리 가족의 가치관은 무엇인가요? 후손들에게 어떤 삶을 살기를 바라나요? 가훈으로 만들어 남겨보세요. 서로 존중하며 살아라, 정직하게 살아라, 배움을 게을리하지 마라. 짧지만 강력한 문장 하나가 여러 세대에 걸쳐 가족의 나침반이 될 수 있습니다. 45. 생애 마지막 편지 쓰기.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을 편지로 남겨보세요.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손주에게. 각각 다른 내용이 될 것입니다. 감사의 말, 사과의 말, 축복의 말, 인생의 조언. 마음속 깊은 곳의 이야기를 꺼내 글로 적으세요. 그 편지는 여러분이 떠난 후에도 오래도록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것입니다. 46. 인생의 교훈 정리하기. 평생을 살면서 배운 지혜를 정리해 보세요. 실패에서 배운 것, 성공에서 깨달은 것, 관계에서 얻은 교훈, 일에서 터득한 원칙. 내가 인생에서 배운 10가지 같은 형식으로 정리하면 좋습니다. 이것은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무형의 자산입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진짜 가치입니다. 47. 가족 전통 만들기. 우리 가족만의 특별한 전통을 만들어 보세요. 매년 같은 날 온 가족이 모여 식사하기, 생일마다 특별한 의식 갖기, 명절마다 함께 하는 활동 정하기. 전통은 가족을 하나로 묶어주는 끈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전통은 가족 정체성의 일부가 됩니다. 우리 집은 원래 이렇게 해라는 말에는 소속감과 안정감이 담겨 있습니다. 48. 삶의 의미 되돌아보기. 조용히 앉아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어떤 순간이 가장 행복했나요? 가장 자랑스러운 일은 무엇인가요? 후회는 무엇인가요? 이 성찰은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통찰을 줍니다. 과거를 정리하고 현재에 감사하고 미래를 계획하는 것. 이것이 성숙한 노년의 모습입니다. 49. 용서하고 화해하기. 마음속에 품고 있는 원망이나 분노가 있나요? 이제 내려놓을 때입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먼저 연락하세요. 미안합니다. 용서합니다라는 말을 하세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로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인생의 짐을 내려놓고 자유로워지세요. 50. 매일 감사하기.
마지막 버킷리스트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가장 중요합니다. 매일 감사할 일을 찾으세요. 아침에 눈을 뜬 것, 따뜻한 밥 한 끼, 가족의 안부 전화, 창밖의 햇살. 감사 일기를 써보세요. 매일 밤 자기 전에 오늘 감사한 3가지를 적습니다. 이 습관은 삶의 태도를 바꿉니다. 불평하던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으로, 불행하다고 느끼던 사람이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으로 변화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50가지 버킷리스트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숨을 한번 깊이 들이마시고 내쉬어 보세요. 이 중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울린 항목이 있었나요? 혹시 이건 나도 해보고 싶다 하는 게 있었나요? 그렇다면 오늘이 바로 시작하는 날입니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입니다. 버킷리스트의 의미는 모든 걸 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살아있음을 느끼는 것, 성장하고 있음을 느끼는 것,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음을 느끼는 것입니다. 한 번에 하나씩이면 됩니다. 오늘 새로운 언어를 배우기 시작할 수도 있고, 오래된 친구에게 전화할 수도 있고, 산책을 나갈 수도 있습니다. 작은 한 걸음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70세에 새로운 악기를 배워도 되고, 80세에 여행을 떠나도 되고, 90세에 사랑에 빠져도 됩니다. 인생에는 너무 늦었다는 말이 없습니다. 일본의 한 할머니는 72세에 컴퓨터를 처음 배우셨습니다. 그리고 81세에 앱 개발자가 되셨죠. 미국의 한 할아버지는 94세에 대학에 입학하셨습니다. 프랑스의 한 할머니는 100세에 자전거를 타고 세계 기록을 세우셨습니다. 이분들이 특별해서 가능했던 게 아닙니다. 시작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은 이미 하고 계십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신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배우고 성장하려는 열망이 있는 분입니다. 노년은 인생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의무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자유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50가지를 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중 5개만 골라서 해도 여러분의 삶은 충분히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중요한 건 리스트를 보는 것이 아니라 실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 식사 후에 조용히 앉아서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내일 무엇을 시작할까? 그리고 내일 그것을 시작하세요. 아주 작은 것이어도 괜찮습니다. 시작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지금까지의 인생보다 더 풍요롭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매일 아침 감사하며 눈을 뜨고 의미 있는 하루를 보내고 만족하며 잠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가치 있는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나이는 지혜의 증거이고 주름은 웃음의 역사이고 백발은 명예의 면류관입니다. 당당하게, 자신있게, 열정적으로 남은 인생을 사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장이 지금부터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영감이라도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이 가장 하고 싶은 버킷리스트를 알려주세요. 함께 응원하고 격려하며 실천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축복으로 가득하기를, 사랑으로 넘치기를,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파이팅입니다.